네, 여기는 추암입니다. 해안 지형을 촬영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추암에 왔어요. 주말이라 지금 4월 초파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좀 이따가 저기 증산 쪽으로 넘어가서 해안 지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증산해수욕장입니다. 자, 저쪽으로 보이는 곳이 추암해수욕장하고 촛대바위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저기에서 건너와서 삼척시에 있는 증산해수욕장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온 이유는 여기에서 해안 지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해안 지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해안 침식 지형, 두 번째는 해안 퇴적 지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굳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해안 침식 지형은, 자, 여기 보면은 바다는 만과 고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은 육지로 이렇게 들어온 곳을 가지고 만이라고 하고요. 곳은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곳을 고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해수욕장 쪽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촛대바위 쪽은 바다로 돌출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먼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밀려오면은 파도가 먼저 만나는 곳은 고시일까요? 만일까요? 고시지요. 즉 파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대로 먼저 부딪히게 됩니다. 에너지가 크죠. 에너지가 크면 침식과 퇴적 중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예, 침식이 발생합니다. 침식이 발생하니까
토양층을 덮고 있는, 암석을 덮고 있더니 토양층을 전부 다 깎아내기 시작하겠죠. 암석도 깎아내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토양층이 다 제거된 상태에, 네, 보이시나요? 바위, 암석 해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 안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굴절되고 맞고 굴절되고 파랑의 에너지가 약해지죠. 에너지가 약한 곳은 네, 퇴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 안쪽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죠? 네, 퇴적 지형, 사빈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촛대바위 쪽을 한번 보세요. 촛대바위 쪽을 보시면 바위가 촛대바위만 우뚝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앞쪽으로 보면 바위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촛대바위를 보는 언덕이 이렇게 있고, 그 뒤로 또 이렇게 언덕이 있죠. 자, 먼 과거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먼 과거로 가보면은, 즉 저기가 아직 침식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었을 것 같죠? 그러다가 파도가 침식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 이어져 있었는데 파도가 밑을 치기 시작하겠죠. 예, 침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뻥 뚫리겠죠. 뚫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굴이 나타날 수 있죠. 이 동굴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해식동. 바다, 파도에 의해서 침식돼서 만들어진 동굴입니다. 자, 이렇게 동굴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다가 위에 무게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무너져 내리죠. 그러면 절벽이 생기고 앞에 섬 같은 돌산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뭐가 만들어졌어요? 절벽, 해식애. 절벽 애자를 써요. 해식애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앞에 남은 이 돌산, 돌산이라고 얘기하고는 암초 같은 애들, 걔네들이 지금 보이는 걔네들입니다. 저런 애들을 가지고 시스텍이라고 해요. 시스텍. 그 다음에 아까 동굴이라 그랬는데, 동굴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이 동굴이 터널처럼 뻥 뚫렸어. 뻥 뚫리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씨아치라 그래요. 바로 이 씨아치가 형성되면은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침식지형을 다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퇴적지형 볼게요. 퇴적지형은, 자, 여기 아까 만 안쪽으로 파도가 밀려오면서 퇴적한다 그랬죠. 그런데 파도는 퇴적만 하지 않아요. 자, 저기 보세요. 파도 보세요. 파도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나가죠. 나갈 때에는 침식을 합니다. 즉 스워시, 백워시를 하면서, 스워시일 때는 퇴적, 백워시를 하면서 침식. 퇴적과 침식의 과정이 항상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퇴적이 많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사빈이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퇴적지형인 사빈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추암초대 바위 바로 뒤에 있는 언덕 아래 잠깐 저 빨간색 지붕으로 집도 보이죠? 예, 저기도 원래는 그 집 있는 데가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산 두 개가 하나였겠죠. 파도에 의해서 침식돼서 사라졌겠죠. 느껴지십니까? 자, 그 상태에서 모래사장을 보면은 모래가 퇴적되면서 육지와 촛대바위가 볼 수 있도록 올라가는 저기 섬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예, 모래가 연결시켜 놓았죠. 스케일이 작지만 저런 애들을 가지고 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연안류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 일종의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주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원래 사주가 없었다면, 바다였다면 섬이었겠죠. 근데 모래에 의해서 연결되었죠. 이렇게 해서 사주로 인해서 육지와 연결된 섬, 이런 섬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육계도라고 하죠. 성산일출봉,
예, 육계도죠. 대표적인 육계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안 지형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 배웠던 것을 직접 현장에 나와서 살펴보았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지리는 현장에서 바라다 볼 때 훨씬 더 이해력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와서 지금 배우고 있는 지리적인 지식을 머릿속에서 문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한번 느껴보세요. 지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저쪽으로 가면서 설명할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구름다리는 여기서 왼쪽으로 보시면 삼척의 증산해수욕장, 가서 오른쪽을 보시면 동해 추암해수욕장입니다. 바로 여기가 동해시와 삼척시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두 지역이 연결되는 상징적인 곳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삼척시의 통합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이 된다면 두 지자체 모두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추암과 증산 사이에 연결된 이 다리처럼 하루속히 두 지역이 통합되었으면 하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통합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요. 예, 하루속히 잘 협의가 돼서 통합이 되었으면 합니다.